자, 새로운 교과 과정이죠. 수학 1, 고2 문이과 공통 교과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단원 지수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쌤 학생들은 벌써 진도를 나갔죠. 근데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의 조회수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보는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 학생들이나 어,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이니까 그냥 단순히 책을 한번 끝낸다 정도로 만족하고 막 공부를 하시면은 다음 학기 때 분명히 후회할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남겨두는 만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지난주에 했던 거, 그동안 해왔던 범위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발적 복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발성을 갖추는 사람만이 잘 하게 돼요. 선생이 시키는 것만 잘해서 시키지 않으면 안 찾아 하는 학생들을 치고 성적이 막 일취월장하게 오르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같은 분량을 소화하려 그래도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틈틈이 앞부분들을 스스로 복습하시고 이 강의 영상 보면서 방학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쏟고 학기 중에는 수학 갖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의 제일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a의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자, a의 n제곱근이란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냐? 중학교 때 루트라는 걸 배울 때 처음 했었던 겁니다. 그때는 a의 제곱근이라고만 배웠는데 이제는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제곱근이란 말은 어떤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x 값이에요. 근은 x다. x가 뭐다. 뭐 이런 거잖아. 그쵸? 그럼 이 방정식이 뭔데, 어? 어떤 방정식의 근이길래 n제곱근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x라는 거를 n번 곱해서 a를 만드는 방정식의 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근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근이 n개예요. 2차식은 2개, 3차식은 3개, 4차식은 4개. 그 와중에 똑같은 값이 중복해서 나오면 우리가 그거를 중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a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방정식이라 함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것이다.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것이다.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y자리에다 a 넣은 거 아니야. 그럼 x가 얼마인지를 찾으려는 거겠지. 이게 되죠. 자, n이 짝수일 때 y는 x의 n승 그래프는 x제곱 그래프랑 유사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샬랄라 샬랄라 이렇게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는 y는 x의 1승을 그려도 되고 y는 x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수학을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하면서 좀 간지라는 거를 좀 얻고 싶잖아. 좀 똑똑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하려면은 x 세제곱 그래프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 두 그래프는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그려지는 y는 x의 n승 그래프입니다. x 세제곱 그래프가 요 x제곱 그래프에서 한쪽을 그냥 접어 내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림 그리는데 수월하고 기억하기도 좋을 겁니다. 자,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선생님이 아무데나 그려볼게요. y는 a, 요거 a가 0이네요. 그죠? y는 a, 여기도 y는 a, y는 a,
아래도 y는 a 이렇게 했을 때 자, 짝수일 때부터 살펴보자면 a가 0보다 큰 값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마이너스 n 제곱근 a 플러스 n 제곱근 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y가 0일 때는 0 하나밖에 교점이 없죠. x좌표가. y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없네요. 교점이 없는 거지. 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랑 이 파란 선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없어요. 교점은 곧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실근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홀수승 그래프는 y는 a가 양수일 때 n제곱근 a라고 쓰면 되고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a가 0일 때는 교점이 0이 한 개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도 교점은 나와요. 이때도 얘는 그냥 n제곱근 a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 보이지만은 요건 안에가 양수고 얘는 음수일 때니까요. 그거 구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책 내용 보시면은 저거 01-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서 가로 3번에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다음과 같다 라는 해서 나온 박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거 0 있고 없다 다 나와있죠. 그 표를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린 겁니다. n이 짝수일 때는 실근이 a가 양수일 때 2개, 0일 때 1개, 음수일 때 없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짝수든 홀수든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실근이 1개로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지수 공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세제곱근이라고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안 써오던 이런 n제곱근 중에서 세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는 친구는 세제곱 안에 마이너스 1이 세제곱 되어 있고 5가 하나 곱해져 있다고 해석을 해봅시다. 이 경우 3이 풀려서 마이너스는 루트 밖으로 나가고 세제곱근 안엔 5만 남아있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가져요. 이거를 이야기해 주려는 이유가 뭐냐면 루트 3의 부호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무리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무리수 중에서 이제 숫자로 표현 가능한 게 루트 3, 루트 1, 루트밖에 없잖아. 루트는 요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예요. 양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 이렇게 되는 건데 홀수 제곱근은 달라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요 안에 마이너스 있네.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홀수 제곱근은 눈에 마이너스가 안 보여도 음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0보다 작은데 세제곱근 b다. 그러면 이거 0보다 작은 숫자라고요. 아시겠죠? 짝수제곱근은 루트랑 똑같아서 루트는 요 앞에 2가 있는데 2를 안 쓰는 거예요. 2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니까. 한 번 곱해서 하나 곱해서 a를 만드는 수는 a밖에 없잖아. 1승에서 a가 나오는 건 a밖에 없죠. 그래서 1승이 아닌 제곱 이상의 제곱근들을 우리가 따지는 거라 가장 작은 숫자가 2예요. 뭔 말이냐면 여기 n 제곱근에 n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2야. 그러니까 2일 때는 굳이 기호 쓸 때 2제곱근 하면서 여기다 2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짝수인 경우는 앞에 부호가 이 숫자의 부호를 결정하지만 얘가 홀수인 경우는 루트 안에 있는 문자의 부호도 이 루트 숫자 전체의 부호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자면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제곱 풀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잡았을 때 과연 맞는 것일까? 얘는 루트 앞에 있는 놈이 부호를 결정하는데 플러스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야. 둘이 같을 리가 없죠.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뽑아야 돼요. 왜냐면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니까. 물론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2로 써도 돼요. 근데 마이너스는 여기서 온 거고 이 아래가 마이너스 2라서 얘가 마이너스 2 된 게 아니라 저 안에가 마이너스 2든 말든 그냥 2로 나가야 된다고. 절대값으로. 루트 안에 있는 문자가 절대값으로. 하지만 홀수 제곱근은
마이너스 1을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로 그냥 착착 절대값 안 씌우고 그냥 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숫자는 요 안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음수예요. 그리고 얘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챙겨주시면서 본격적인 지수 법칙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 실근의 개수, a n제곱근 중 실근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네들은 요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어도 개수 묻는 문제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 평소에 본인이 수학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럼 이거 해봐요. 난 좀 빠른데 하는 친구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해서 앞으로 잘 풀 거야. 근데 내가 좀 느리다 하는 친구들은 직접 그려봐야 돼요. 수학 문제는 문제집을 풀면서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요 개념, 이 개념, 이론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를 가려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막 수학 문제를 많이 100개, 1000개 푼다고 해도 얘가 안 잡혀 있으면은 느는 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지수 법칙을 다루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아이고, 너무 멀죠? 말로 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쓰자 그래도.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좀 몸에 피곤함이 남아있어. 아직 방학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은 n제곱근 ab다.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는 이거 한 번에 묶어서 a분의 b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n제곱근 a한테 전체 m승을 한다면 n제곱근 a의 m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m제곱근 n제곱근 a는 둘이 곱한 mn제곱근 a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 다음 세 번째인 지수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mp 제곱근 a의 np승은 똑같이 pp가 약분돼서 m 제곱근 a의 n승으로 쓸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이해 안 가는 것들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이런 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루트 단위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그냥 안 합쳐지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 이 경우는 둘 다 음수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합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 경우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허수할 때 배운 거예요. 요 첫 줄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도 요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 좀 넘어갔는데 이거 하나 해볼까? 세제곱근 5의 4승은 5의 4승 중에서 3승과 1승으로 나눠가지고 5의 3승을 루트 밖으로 나가고 5 세제곱근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랑 그렇게 관련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 좀 세제곱근 이상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봤고요. 딱히 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야. 알았죠? 자, 요거는 뭐 세제곱근 안에 제곱근 안에 이 64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안 써있지만 요 안엔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2, 6 제곱근 64는 2의 6승 그래서 루트 다 풀리고 2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6제곱근 4 같은 경우 6제곱근 2의 제곱으로 봤을 때 이 약분해서 세제곱근 2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것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래요. 이제 본격적인 지수 법칙 하죠. 되게 졸리네. 찍다가 졸리면 선생님이 끊어갈 것 같은데. 자도 졸려. 뭐죠?
자, 지수 법칙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갑시다. a의 영승,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3의 영승, 4의 영승, 10의 영승, 파이의 영승, 루트 2의 영승 다 1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수의 1승은 자기 자신이 나올 거고요. 모든 수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로 숫자가 뒤집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요건 일단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하나 더.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지수에 분모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길 바래요. 본격적인 지수 법칙이에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둘이 더한다. 이거 중학교 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중학교 때 이걸 뭘로 배웠냐면요. a의 m-n승, m이 크면은 아니면 1, 둘이 같다면 아니면 a의 n-m승 분의 1 뭐 이렇게 썼어. 중학교 때는 n이 크다면. 근데 지금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다 m-n승 이렇게 빼는 걸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승은 2, 4 빼서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숫자는 뒤집어지고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숫자를 뒤집으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3개로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0승이 1인 것도 알 수 있게 된 거고요. 그쵸? 또 뭐가 있냐? 뭐 이런 거는 그냥 굳이 설명 안 하고 분배되는 거는 그냥 이해 안 시켜도 되죠. 되게 기분 좋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막 찍기 시작하니까 졸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기분 느낀 지 오래됐겠지만 시험 공부하려고 딱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공부하려고 책상머리에 앉으면 딱 졸잖아. 내가 딱 그 느낌인데 이럴 때 30분 꿀잠 자고 오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좀 자고 올 것 같아. 공식 설명 다 하고 문제풀이 가기 전에 선생님 잠깐만 조금만 더 빈둥대다 올게요. 일하려니까 피곤하네. 차라리 너희들을 만나서 하는 일이면 내가 좀, 나 지금 이거 허공이 되고 혼자 삽질하는 영상이잖아요. 그쵸? 아무튼, 됐고요. 뭐 됐고, 지수법칙,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승, 뭐 이 정도 뭐. 딱히 더 해줄 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듭제곱근 성질에서 나왔던 공식 몇 개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거. m 제곱근 n 제곱근 a를 지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래 둘이 곱해서 뺀다 그랬지. a의 n 제곱근을 요 공식에 따르면 요거를 분의 1승으로 즉 m을 n분의 1승으로 풀 수 있고요. 안에 있는 n제곱근 a 또한 a의 n분의 1승으로 풀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기하면 mn 분의 1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루트로 합친 루트 모양으로 바꾼 게 mn 제곱근 a라고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mp 제곱근 a의 np승. 자, 이 경우도 a의 np분의 np승으로 되니까 pp가 약분돼서 a의 n분의 n승. 그러면은 m 제곱근 a의 n승 뭐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위에 있는 공식 거듭제곱근의 공식들을 포함해서 이런 지수 법칙들 잘 이해하시고요. 이번 강의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결국 이거 맨 마지막 거예요. 루트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자네들은 모든 수를 지수로 표현 가능한 그런 거의 완전체적인 공식을 더 이상 지수는 새로운 게 없을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해요. 뭐 근데 요거에 대해서 막힘이 없어야 돼. 예를 들면은 세제곱근 A의 7승
아니 아니야. 세제곱근 9분의 1 이거를 3의 지수 형태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공식을 숙지하시고 이번 단어 문제를 다 풀고 났을 때는 정말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5초 센 뒤에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은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5, 4, 3, 2, 영상 안 멈췄지? 답도 안 나왔는데 빨리 멈춰라. 알았죠? 2, 1. 자, 답을 가겠습니다. 이걸 누가 진짜 멈춰놓고 순진하게 생각하겠어? 너가 바보 아니야? 어, 만약에 자신은 억울하다. 난 진짜 영상 멈춰놓고 생각했는데 네 잔소리가 자꾸 나오더라. 이런 친구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고생했다라고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강사의 철칙이죠. 학생을 믿지 말라가 강사의 철칙입니다. 믿었다가 뒤통수 맞거든. 종종 뒤통수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죠. 우리 학생들도 알 텐데. 숙제를 속이면서 해오고 성적표 위조까지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그 친구도 벌써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다 됐을 거야. 2013년도? 13년도쯤에 수업, 14년에 수업했던 애니까 12, 13, 14 이렇게 3년 가르친 애니까 그럼 15, 16, 17, 18, 24살이 돼 있는 거잖아. 그쵸? 대단해. 시간 진짜 많이 갔어요. 자, 아무튼 내용 잘 숙지하셨으면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죠? 문제풀이 전에 한숨 자고 온다고.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길 바라고요.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진짜 공식을 외우지 못했으면 문제를 풀러 가지 말라. 아시겠죠? 적어도 이 유튜브 강의를 보는 학생들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자면 문제풀이 전에 내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너네들도 아무것도 없이 백지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토리화 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을 숙지한 후에 문제풀이를 들어가시면 수월할 거예요. 근데 시험이 다가와도 한번 얘기해봐 그런 말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은 수학 공부에 장애가 생겨요. 아시겠죠? 빨리 문제를 푼다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야, 숙제는. 풀 때 덜 틀려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풀 때 덜 틀리기 위해서는 선생님, 좀 앞뒤로 한 장이 앞뒤로 한 장. 이 정도 내용은 반복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이해하고 암기한 후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면서 세세한 디테일한 접근법들을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한숨 자다가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는 계속됩니다. 바로 나올 거니까 이어져서 문제풀이 영상 지켜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거듭제곱근 첫 번째 문제 38번입니다. 자, 1번부터 갈 건데 말장난하는 문제니까 정확한 풀이법을 숙지하셔야 되겠죠. 64의 세제곱근 이거까지만 읽으면 돼. 이거까지만 읽으면은 뭔가를 세제곱해서 64를 만드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건데 세제곱근 64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얘가 3차식이기 때문에 근은 몇 개다? 3개다. 그 근을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64는 4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쓰면은 이 세제곱근 64가 4야. x는 4 하나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4 마이너스 10이니까 12i 이렇게 두 개의 허근 다 합쳐서 총 3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린 거야. 이 두 개를 언급 안 했죠. n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n개예요. 중근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있냐고 묻는 거죠.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없다 땡.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실수인 거냐고 묻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실수만 생각하면 돼요. 자, 3번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4제곱해서 8 나오는 거. 4제곱근 8뿐이다가 아니라 이런 짝수 차수는 그래프가 x제곱처럼 그려진다 그랬어요. x제곱처럼 그려지는데 y좌표가 8 나올 때를 묻는다면은 4제곱근 8과 마이너스 4제곱근 8에서 총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3번도 틀렸죠. 자, 4번 n이 홀수일 때 2의 n제곱근 n승이 2가 나오는 식인데 홀수 차수의 식이라면은 y는 x 세제곱 그래프 이차 함수를 반 꺾어오는 그림 여기인데 y좌표가 2가 나왔대. 그럼 그때 x좌표는 n제곱근 2라고 한 개가 존재하죠.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5번은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n번 곱해서 마이너스 4를 만드는데 짝수만 곱해서 음수가 나올 리가 없죠. 또 그림으로 확인해도 짝수 차수의 그림은 y는 x제곱형처럼 그려놓으면 되는데 y는 마이너스 4라는 요 선과 요 당 x n승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수인 것은 두 개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5번 제끼시고 답 4번. 자, 요 과정만 잘 이해하시면 여기서 낚일 건 전혀 없어요. 이런 그래프로 접근하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간단한 지수 계산이에요. 지수 계산. 답이 5번인 걸로 기억하는데 1번부터 해야겠죠. 자, 44번에 1번. 다 그냥 지수로 표현합시다.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 4분의 1승. 2에 더하니까 12분의 7 맞고요. 자, 2번은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루트 64래요. 루트 63 루트가 풀려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그냥 풀려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2번도 맞는 게 되겠고요. 자, 세제곱근 안에 5제곱근 안에 8이 있는데 이거 15제곱근 8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고 다시 나눠주면은 5제곱근 2가 되겠죠. 3번도 맞는 거고 말했잖아요. 답이 5번으로 기억한다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세제곱근 27인데 각각의 숫자들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서 그냥 풀려버립니다. 문제는 요걸 묻는 게 아니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27이네. 그리고 그치? 조심해야 되네. 세제곱근 원래 이제 루트끼리 합칠 땐 루트 하나를 양수를 맞춰줘야 돼요. n제곱근 짝수 제곱근일 때 루트나 4제곱근이나 6제곱근일 때. 근데 홀수는 그냥 상관없이 하셔도 돼요. 그럼 더하기로 바뀌니까 맞지. 자, 5번 세제곱근 7 곱하기 루트 7분의 1의 4승 6승. 자, 6승을 각각 걸어주자면 세제곱근을 6번 곱했어. 7의 3분의 6승이 되고요. 얘는 7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승.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니까 2분의 1. 근데 이거 6승이니까 7의 제곱 곱하기 7의 마이너스 3승에서 7분의 1인 마이너스 1승이 나와야 정확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3번 갑시다. 이거 종이 다 썼다. 우와. 우와, 종이 다 썼어. 우와. 또 꺼내야 되네. 에이, 귀찮아라. 잠깐 이거 풀고 영상 멈춰놓고 갔다 와야겠다. 자, 49번. 4제곱근 크게 있고 세제곱근 x 분모는 루트 x 곱하기 세제곱근 크게 있고 루트 x 분모의 4제곱근 x 루트 안에 4제곱근 x 세제곱근 x 이렇게 있어요. 다 계산된다 그랬어요. 이 앞에 2 없는 거 2를 써주고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루트를 다 따로 쓰면 4, 3, 12제곱근 x 분모는 4, 2, 8제곱근 x 이렇게 되겠고 4, 2, 6제곱근 x 4, 3, 12제곱근 x
428 제곱근 x, 326 제곱근 x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약분이 돼서 그냥 1 나와요, 1. 그냥 그런 거예요. 뭐 간단하죠. 우리 수업 다 했잖아, 그쵸? 물론 나만 했지. 이걸 보는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일 수도 있죠. 아이고. 53번 갑시다. 세수의 대수 관계는 5의 3분의 1승, 10의 4분의 1승, 20의 6분의 1승이래요. 이거 지수의 분모를 다 통분해서 5의 12분의 4승, 10의 12분의 3승, 20의 12분의 2승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숫자는 5의 4승, 625의 12분의 1승, 10의 세제곱인 1000의 12분의 1승, 200의 제곱인 400의 20의 제곱인 400의 12분의 1승에서 똑같이 12분의 1승을 걸어놨을 때 안에 있는 숫자들이 비교가 되죠. 클수록 안에 숫자가 클수록 값이 클 테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중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56번 갑시다. 자, 3에 잘 안 보인다. 마이너스 5승 더하기 27에 마이너스 2승 분의 4 곱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 분의 9래요. 지수 정리를 할게요. 3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승 분의 4 곱하기 2의 6승 더하기 2의 9승 분의 9 주어진 분자를 첫 번째 놈은 3의 마이너스 6승으로 묶으면 3 더하기 1 나오고요. 아래는 2의 6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의 3승 나옵니다. 8.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9구 약분돼서 3도 마이너스가 붙어있잖아. 밑으로 내려가서 3이랑 2의 전체 6승분의 1 6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지수계산은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61번. 자, 25분의 9에 4분의 5승에 5분의 2승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3분의 4승 이렇게 돼서 5 지우고 25분의 9는 5분의 3의 제곱이죠. 이거에 2분의 1승 곱하기 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3을 뒤집어 주자고 3에 이렇게 곱하면 제곱. 그러면은 이거 1승 되니까 5분의 27이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라서 뭐 크게 뭐 설명을 길고 장황하게 할 게 없어. 자, 그럼 잠깐 영상 멈춰놓고 종이가 요거밖에 안 남아서 그냥 새 걸 하나 갖고 올게요. 영상은 바로 진행되니까 너희들도 멈췄다고 같이 멈추면 안 돼요. 짠. 자, 저희가 바뀌었죠. 요거 묻혔어. 자, 갑시다. 65번. 영상이 좀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잉. 루트 2분의 1 곱하기 세제곱근 3분의 1 곱하기 4제곱근 4분의 1 곱하기 6제곱근 6분의 1을 다 정리하래요. 지수를 바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승 6은 2 곱하기 3이죠. 6분의 1승 이렇게 마이너스 천천히 해줄 필요 있나요? 얘들을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다 붙을 거고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인데 제곱이니까 2고 여기 6분의 1인데 2랑 3 곱해진 거죠. 2인 지수만 다 갖고 와보자면 마이너스 2분의 1 지수끼리 더하기인데 요것도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3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네모를 각각 계산하면 문제에서 말하는 P랑 Q가 되겠죠. 지수 계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숙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70번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 A 이거 왜 뭐 찝혔나? 잠깐만요. 그거 번지네.
4제곱근 안에 4제곱근 안에 4제곱근 A. 자, 2가 총 4개가 곱해져서 16제곱근 A가 되고요. 여기는 4 3개 곱해져서 64제곱근 A가 돼요. 지수로 바꾸면은 16분의 1승하고 64분의 1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K값 찾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74번. 3의 4승을 A라고 줬고 8의 제곱을 B라고 줬어요. 근데 12의 11승은 뭐냐라고 묻는 건데, 이게 문제가 A가 뭐고 B가 뭔지를 잘 준 것 같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이 뭐고 2가 뭐냐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3의 4승이 A이기 때문에 3은 A의 4분의 1승. 양변에 4분의 1승을 걸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계산이에요, 이거. 나 파란 볼펜 어디다 놨니?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의 3, 여기 2의 6승이야. 8의 제곱은 2의 세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6승이에요. 그러면 6승이 B일 때 2는 B의 6분의 1승.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돼요. 자, 12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B의 6분의 2승 곱하기 A의 4분의 1승. 좀 더 정리하면은 A의 4분의 1승, B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체 11승 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4분의 11, 3분의 11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7번. 벌써 반 풀었죠. 6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승. 64의 n분의 1승이란 얘기야. 자연수가 되려면 얘를 풀어줘야 돼요. 64는 2의 6승이거든. 다 정리하면 2의 n분의 6승인데, 그럼 요게 정수로 나와준다면 자연수가 될 겁니다. 양의 정수로 나와준다면. 그래서 n분의 6이 1 나올 때, 2 나올 때, 3 나올 때, 6 나올 때 이렇게 4개의 n값이 존재하겠죠. n값을 일일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1번에 80번.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 마이너스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2분의 1승. 뒤에 건 합차네. 자,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하면 2분의 1승을 제곱하면 얼마야? 1승이죠. 그치? 이런 내용 이제 생략하고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둘이 지수가 더하면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끼리 합해져서 0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0승이니까 1이죠. 1. 그래서 2ab가 그냥 2로 나와요. 2 곱하기 1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근데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1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빼기 뒤에 건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뺄 거 빼고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하면은 a분의 2 플러스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요걸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85번.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4일 때 제곱이랑 제곱을 구하라. 차수를 4번 4제곱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제곱부터 가는 거야. 완전 제곱을 해버리면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가 16. 그러니까 요게 14가 되죠.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더 제곱을 했을 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 그거는 16의 제곱 25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91번 갑시다. 쭉쭉 넘어가네. a의 2x 승이 3일 때 ax, a의 마이너스 x, a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자, 요거는 분모 분자에 a x 승을 곱해주면 나옵니다.
a의 EX 플러스 1, a의 E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냥 마이너스 지수가 꼴 보기 싫은데 문제에서 EX승을 줬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자 이걸 곱한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얘가 3이랬으니까 3 더하기 1 4분의 3 빼기 1 2 이게 답이죠. 이거 약분하시면 그쵸? 말이 조금 빠르네. 선생님이 찍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작업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빠른 것도 있고 아, 왜 빠르게 하고 있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영상이니까 다시 보면 되잖아. 그치? 말은 빠른데 발음이 막 꼬이면서까지 빠르게는 꼬인 거다.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내 체감상. 물론 그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앞에 개념 설명 영상이랑 이 문제풀이 영상이 촬영 시간이 좀 달라요. 촬영 시점이 좀 달라서 화면에서 보이는 밝기 정도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되게 어둡지. 불을 켜도 이래.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어둡냐? 야, 이거 미쳤다. 지금 보니까 너무 어두운데요? 눈 베릴까? 안 베려. 이걸로는 안 베려. 그래서 안 베려. 걱정하지 마요. 자, 95번. 자, 5의 m승이 8이고 40의 n승이 32다. 근데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가 얼마인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n분의가 되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전에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40의 n승은 2의 5승이기 때문에 5라는 게 2의 n분의 3승이다.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양변에 n분의 1승을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라져서 1승 되고 n분의 3승 됩니다. 얘도 똑같이 40은 2의 n분의 5승. 근데 지수끼리 이렇게 빼지게 되려면 얘에서 얘를 빼는 식으로 나오려면 5에서 40을 나누어야 돼요. 그게 8분의 1 나오는데 2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게 얘네들로 표현을 하자면은 2의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가 돼서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다, 예, 이 강의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다 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침착하게만 잘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정말 지겹다. 지겨워. 어쩔 수가 없다. 야, 몇 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루해하는 거 이해해 줘라. 그리고 햇빛이 너무 안 좋게 뜬다. 이거 뭐 작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에이. 아침이라 그래, 아침. 선생님 창가가 동쪽이야, 동쪽. 동쪽이라서 베란다 창으로부터 아예 그냥 이렇게 어두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치? 여기 어디냐? 여기가 너무 밝죠? 그냥 선생님이 칙칙하게 사시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가 너무 밝아. 불 꺼볼까? 불을 꺼도 뭐 티도 안 나죠? 별 수 없죠. 그냥 합시다. 자, 유형 15번 갈게요. 101번이죠. 3의 x승, 4의 y승은 12의 z승이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땐 뭔가 받아줄 t라는 문자가 필요해요. 3의 x승이 t라고 한다면 t의 x분의 1승은 3.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어요. t의 y분의 1승은 4. t의 g분의 1승은 12가 돼서 x분의 1, y분의 1은 더해지고 z분의 1은 나눠야 되니까 3과 4는 곱하고 12를 나누어서 1을 얻어냅시다. 그게 바로 t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되는데 요게 그냥 0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든 수의 1은 0승은 1이다. 자, 지수단원의 마지막 문제네요. 최대한 좀 영상을 타이트하게 빨리 찍어봤어요. 아마 로그 때부터 못 그럴 것 같아서 다음날 찍어야겠네요.
자, NT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두 개를 풀어줄 거예요. 예외적으로다가 105번, 106번을 풀어줄 건데 풀이 방법이 문제 성질이 달라. 그러니까 푸는 거 똑같이 푸는데 105번, 107번은 식이 있고 106번, 108번 식이 없어요. 그래서 식 없는 것들을 있는 거 잘 푸는 애들도 식 없는 건 좀 못 풀긴 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어떻게 뭐 지잘난 맛을 사는 거지 뭐 그쵸? 아무튼 자, 3년, 이거 그냥 식이 있으면 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3년 후에 물질의 양 M3는 처음의 양 M0의 2분의 1이 된대. 근데 처음의 양에 A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게 맞아. 이 공식에 의하면, 그치? 그 마이너스 3승이 2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2년 후는 M12는 M0한테 A의 마이너스 12승을 해주는데 A의 마이너스 3승을 전체 4승 해주면 12승이 나와요. 그러면 2분의 1에 4승이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 16분의 1 돼서 16분의 1 M0가 된다고 하는 거죠. 처음 물질의 양의 16분의 1배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식 있으면 식대로 넣으면 돼요. 어려워할 게 아니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6번을 할 거예요. 소리의 진동수는 반음 한 개만큼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거는 지수뿐만 아니라 그냥 수학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일정한 비율이다 라는 말만 들어도 거듭 제곱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듭 제곱.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 제곱을 보통 x라고 하자면 자, 다음을 이용해서 도음보다 반음 4개만큼 높은 미음은 한 올라갈 때마다 뭔가 하나를 곱하는 거야. x를 곱한다고 하자고. 일정한 비율을 x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4개 반음 높은 미는 도한테 x를 4번 곱한 거예요. 일단 이해하시겠죠? 4개가 높으니까 한 번당 x 하나씩 곱해지는데 x를 계속 곱할 거니까 4개 차이 나면 4번 곱하면 돼요.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이 이루어져 있대요. 자, 2옥타브 도랑 1옥타브 도 사이에는 반음이 12개래. 그럼 x가 12개 곱해져 있겠지. 근데 그 진동수는 2배였대, 실은. 도 1에 1옥타브 도에 2배를 한 것과 똑같아. 12승이 2면은 4승은 얼마일까? 2에 3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시죠? 마지막 지수단원 마지막 문제이기도 해서 좀 계산을 빨리 쳤어요. 이런 자잘한 계산들은 본인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의 강의 매번 강조하지만 문제 풀기 전에 공식 먼저 숙지하시고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백지에다가 똑같이 이야기 풀어나가면서 할 수 있을 때 문제 푸세요. 그래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왔다리 갔다리 책 보면서 공식 보면서 풀고 그러시면은 시험 망쳐요. 알았죠? 너네들의 성적 변화, 실력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고2가 되는 친구들이니까 선생님 이제 강의 이제 문제 다 풀이 다 끝났고 마지막 잔소리를 하자면 지금 학교에서 자기가 내신이 1등급이더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결국 최저를 맞춰야 되고요. 결국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내신 1등급짜리가 내신 1점대가 어정쩡한 대학 쓸 거 아니잖아. 그쵸? 아직 꿈과 희망이 샘솟는 자네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학교를 쓸 거고 내가 내신 1등급이 안 되면 내신부터 올려야 되죠. 본인의 성적을 올린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님들 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면은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 선생님 저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냥 그 등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원래 받던 점수 받으세요. 선생님이 점수 못 올려줘요. 자기의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시겠죠? 제발 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 선생님 그러니까 개념 설명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풀이는 풀면 늘어. 시험 때 어떻게든 꾸역꾸역 풀게 돼요. 근데 실전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거나 문제가 갑자기 잘 안 풀려서 당황스럽거나 그랬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해결해 주는 거는 선생님이 강의 앞부분에 다루는 개념 설명 내용이 거의 주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머릿속에 딱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난 아직도 지수가 어려운데 선생님 두 번 세 번 풀어도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친구는 과연 백지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쓸 수 있나 스스로 평가해 봐요. 못 쓰니까 어려운 거야. 알았죠? 그것만 하면 점수 일취월장 할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 우리 로그 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로그 단원이 꽤 힘들지. 아무튼 파이팅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